자, 2차 부등식 오늘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부등식까지 복습을 했던 것 같고, 질문할 것들은 나중에 또 받아주는 걸로 합시다. 자, 일단 2차 부등식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6가지의 그래프가 당연하겠지만 다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일단 2차항의 개수,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이 결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의 부호에 의해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각각 이제 부등식을 이제 푸는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죠. 뭐 암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프를 해석해서 부등식을 풀어내는 거. 이제 그게 이제 2차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를 보고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될까 안 될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이 6가지 그래프 모양을 보시고, 머릿속에 어떻게 부등식의 해가 나오는지 다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겠고요.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그래프들을 본 상황에서 또 뭐도 풀 수 있어야 되냐면 부등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기본된 여기에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아니면 좀 특수한 경우 있잖아.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또 뭐 많이 물어본다, 또 수빈아? 해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뭐 해가 몇 개만 나올 때, 뭐 한 개만 나올 때, 이렇게 좀 특이한 케이스들을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틀렸다. 선생님한테 이제 쌍욕을 먹을 준비를 하시고 와야 되겠죠? 그런 거 틀리면, 그지 수빈아? 뭐 이건 뭐 틀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2차 부등식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뒤에 나오는 활용이라고 해서 뭐 근의 분리나 실근의 부호들은 요즘 뭐 잘 출제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백양도 마찬가지겠고, 뭐 다른 적 있어요? 실근의 부호, 뭐 근의 분리 다른 적 있습니까? 학교에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한 번씩 갖고 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또 그 부분들을 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요즘 잘 안 나오는, 안 배우고 교육과정에서 좀 빠진 부분들이어서 뭐 무조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374번 같은 문제, 이거는 뭐 출제될 확률이 앞장 아니면 없을 것 같아요. 앞장, 이거 뭐 사실 이거는 보자마자 답이 보이죠? 안 보이나요? 거의 매지가의 수준 아닌가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죠? 1까지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틀리면 진짜 혼나야 되겠고요. 보통 저런 건 안 내고 어떤 거를 많이 내요? 375번 같은 걸 많이 내죠. 일반적으로 375번. 그래서 이 그래프 해석이 너무 민망하잖아, 374번이. 그래서 어떻게 많이 내냐면 fx랑 gx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연립 2차 부등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회를 시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소희야? 자, 이렇게 되면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는 뭐죠? fx가 0보다 큰 것 같고 gx가 0보다 큰 것 같은 연립 2차 부등식 풀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gx도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찾아서 요 두 개를 이제 나중에 이제 합치는 거죠. 결합시켜서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내야지 그래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안 그러냐 재호야? 뭐 314번 뭐 내면 뭐 이거 뭐 푸는데 몇 초 걸리겠습니다. 314번은 몇 초 정도를 풀까요? 0.2초 정도는 풀까요? 뭐 이런 건 뭐 너무 내기 민망하잖아요, 사실. 뭐 나도 민망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해보시고요. 뭐 하나만 더 할까요? fx가 0보다 커나 같은 부분은 어디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구해보면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fx가 0보다 커나 같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gx가 0보다 큰 부분은 0부터 어디까지죠? 0부터 3까지인가요? 0부터 3까지니까 겹치는 게 딱 하나 나온다. 수민아. 딱 하나 나오죠? 언제 겹치죠? 3일 때. 이쪽에서 해는 x가 3일 때 딱 하나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반대로 둘 다 음수일 때니까 이제 f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도 3이 겹치긴 하네요. 그죠? 3이 잘 겹치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근이 나오죠. 대신에 공통된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x는 0까지가 되겠고, 또는 x가 3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정수 x의 개수는 이런 거 이제 3 놓쳐서 틀리면 눈물이 앞에 가리는 거지, 소리야? 아니? 3 놓쳐서 틀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슬픈 거죠? 근이 몇 개죠, 총? 마이너스 1, 0, 3에서 총 정수계가 몇 개 나오는 거죠? 3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거 틀리지 마시고요. 특히 수민이 틀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377번 같은 문제, 이제 절대값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2차 부등식이랑 합치는 문제인데, 절대값 들어가는 건 다 똑같죠? 377번도 구조를 보시면 어차피 절대값 x-니까 나눠지죠? x-1이 0보다 커 같을 때, 그때 2차 부등식 푸셔서 공통된 범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x-1이 0보다 작을 때 푸셔가지고 공통된 범위 찾고 합치죠. 절대값 나오면 다 똑같은 구조예요. 나눠서 구한 다음에 공통된 범위 찾고, 나눠서 구한 다음에 공통된 범위 찾고 합칩니다. 옛날에 다 똑같아요. 이 구조는 뭐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은 구조로 가니까 뭐 절대값 나왔다고 쪼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378번도 똑같이 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 나는 그래프로 풀고 싶다. 뭐 그래프로 푸셔도 되는 거죠. 뭐. 난 뭐 이런 정도의 그래프는 잘 그릴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래프를 통해서 부등식을 푸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런 구조들 잊지 마시고요. 한번 다 연습해 보시고요. 틀리면 안 됩니다. 넘어가 볼까요? 유형 2번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2차 부등식을 주고 해를 구해라.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였다면 이제 거꾸로 해를 준 다음에 2차 부등식 뭐게? 뭐 이런 거죠. 거꾸로. 근데 이게 사실 그 2차 부등식의 범위가 다 어디랑 만나는 거죠? x축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해들이. 이런 거죠. 379번에 보면 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라는 해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5까지면 그치 그래프도 상당히 돼야 되겠죠. 아 얘가 0보다 작은 범위가 마이너스 1과 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가 되는 이러한 2차 함수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이 마이너스 1과 5가 뭐가 되냐면 이제 근이 돼버리면서 보통 우리가 부등과 제수의 관계를 통해서 A, B를 찾죠? 아닌가요? 그래서 뭐 2차 부등식이긴 하지만 뭐 2차 함수, 2차 변경식은 기본으로 다 깔고 가는 거예요. 항상. 두 분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는 마이너스 A죠? 그래서 4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고요.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5니까 이게 B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면 20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뭐 이렇게 뭐 쉬운 문제죠, 사실. 이제 이런 거 틀리면 이제 혼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2차 공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라고 시킬까요? 좀 심심하니까 381번 한번 풀어봅시다. 381번. 이런 거. 이런 문제.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겠죠? 어떤 모양인지. 이런 문제들도 자주 되는 것 같아요. 야, 얘보다는 걔네가 낫지. 379번은 뭐 그냥. 보면 보이잖아요. 379번은. 381번 같은 문제들도 종종 출제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프도 상담 좀 하고. 나름대로. 재밌잖아요.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BC를 뭐로 나타내게 되죠? BC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의 부호를 알고 있죠? A의 부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A가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BC를 A에 대한 그러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뜨는 게 뭐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다 똑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근과 계수의 관계 안 뜨나요? 이제 두 분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면서 이게 2니까 B는 마이너스 A를 곱하면 마이너스 2A가 나오겠고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 마함인데 이건 A분의 C니까 C는 마이너스 3A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A의 값된 부호도 알고 이제 BC도 날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 문제도 요즘 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개념도 물어보면서 다 물어보는 거죠. 상식. C 대신에 마3 들어가면 플러스 9AX로 바뀌겠네요. 9AX 바뀌겠죠? 마3A 들어가면.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0A가 되겠네요. 그리고 A로 나눌 수 있겠죠? A가 양수기 때문에 A로 나눠도 분모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특히 이제 부등식에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누는 수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나누시면 골로 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기니까. A로 나눠도 돼요. 그냥 양수니까. 그럼 이제 x제곱 더하기 9x 빼기 10이 되면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0,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범위는 마이너스 10부터 어디까지 나오는 거죠? x는 1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총 몇 개냐? 뺀 다음에 1 빼면 되니까 몇 개냐 답이? 10인가요? 10개가 나오는 것 같네요. 맞죠? 둘 다 안 들어가니까 큰 거 이제 한번 뺀 다음에 1 더 빼줬어요. 둘 다 안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38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그 약간 합성함수 느낌으로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는데 이게 뭐 문제 바꾸고 싶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바꾸다 넣어도 되고 바꾸는 건 뭐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은근히 또 잘 못 풀 때가 있어요. 그럼 시켜보면 별거 아닌데 382번 같은 것들도 자, 소희야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일단은 fx가 0보다 클 때부터 구하면 되지 않나요? 차근차근 0보다 클 때가 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부터 x는 4까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먼저 양수일 때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x 대신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x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x만 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면 x 자리에 마이너스 들어갔으니까 이거 x 바꿔줘야 되잖아. 뭐 해야 되냐? 우리 여기서 그 다음에 지우야. 마이너스 곱해줘야 되겠죠? 곱하면 다 부동반이 다 바뀌면서 마가 x 그 다음에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푸는 방법 잘 알아두시고요. 은근히 풀리지 마시고 별거 아닌데 그냥 아시잖아. 이거 뭐 틀릴 이유가 있나요? 하나씩 차근차근 가면 되죠. 이런 거.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단고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제 2차 부등식에서 아마 이번 시험에서도 보게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문제. 거의 빠지지 않고, 웬만하면 나오더라. 뭔가에서 나온다. 그 문제, 해가 부수의 많을 조건. 거의, 이거는 내가 때 그 고2 때도 겁나 나오고요. 거의 그 지방령처럼 나요. 지방령 거의. 거의 뭐, 고2 때, 고1 2학기 때도 나오고, 막, 거의 지방령이에요, 지방령.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모르면 큰일 나죠.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할 때. 이 문제가 두 가지로 나눴잖아. 전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랑, 수민아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전체 범위 말고. 그, 범위가 제한되었을 때. 이게 두 가지 문제로 거의 나눠지죠? 이게 거의 지금도 나눠지는데 이게 고등학교 내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 유형이. 이거는 뭐 모르는 건 말도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일 것이냐, 전체 범위일 것이냐 잘 판단을 하시고요. 전체 범위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뭐 쓰면 되죠? 판별식으로 많이 풀고 제한된 범위면 소희야 어떻게 푸냐 우리가 뭐 구하는 문제를 바뀌지 제한된 범위면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되는 문제에서 제한된 범위가 되면 기억나시나요?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로 일반적으로 바뀝니다. 알아두시고요. 되게 단고의 문제예요. 이거는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고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83번 문제는 전체 범위야. 384번 문제는 전체 범위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 383번과 384번은 문제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당연히 전체 범위가 훨씬 쉽죠? 전체 범위! 자, 소희야 383번. 항상 성립할, 2차 문제 항상 성립할 조건 뭡니까? 383번. 보자마자 나와야 되는데. 뭐죠? 여기가 항상 성립할 조건 뭡니까? 판별식이 전부 다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 얘가 다 붕 떠 있어야 되니까. 모든 실수 x에서 붕 떠 있어야 되지. 항상 0보다 크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짝수 판별식 쓰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10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또 풀면 이게 또 a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또 되는 거죠. 이게 2차 부등식의 2차 부등식. 아주 재밌죠? 그래서 a-5랑 a 플러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부터 a는 5가지가 나와서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정수 개수가 6개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대체도 되는 문제. 그 다음에 384번 무슨 값 찾는 문제죠? 우리 최소값 찾는 문제인가요? 맞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에서 384번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최소값 2차 함수 최소값 찾아가지고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서 384는 마이너스 2부터 x가 3 사이에서 누구의 최소값 찾는 문제냐면 요거 얘의 최소값 찾아가지고 나오는 문제인데 자 요런 문제에서 이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보통 어떻게 선생님들이 어렵게 많이 내냐면 어떻게 어렵게 내냐면 이 최소값 찾는 문제잖아. 맞아 안 맞아? 왜냐면 최소값이 0보다 큰 것 같으면
다 성립하는 건데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 찾는 문제인데 이 1차항의 개수에다가 미지수를 놓으면 이 대칭축이 어떻게 되죠?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 대칭축이 움직임에 따라서 최소값이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죠. 보통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최고 난이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작년에도 아마 백양에서 아마 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 속에. 그래서 이 최대 최소값 찾는 문제에서 특히 대칭축이 움직일 때는 그 나눠서 푸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올해도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렵게 되면 딱 좋잖아. 나눠가지고 다 최소값 찾고. 맞아 안 맞아 수민아? 그죠? 그런 문제들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바뀌네. 근데 얘는 뭐 쉬운 문제죠. 왜죠? 얘는 대칭축이 고정이 안 고정이야? 고정이니까 얘는 뭐 쉽잖아요. 위로 불러기로 언제 대칭이냐? x는 몇 세대 대칭이죠? x는 1의 대칭이니까 언제 최소값이냐? 마이너스 2일 때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x가 3일 때는 뭐 두 칸 정도 가니까 뭐 여기 정도 있겠죠. 최소값은 언제 나오냐면 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대입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마4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나 같다. 그러면 항상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는 2k가 되고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마이너스 5보다 k는 작거나 같다. 그럼 답은 뭐가 되냐? 정수 k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k는 마3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문제가 되겠죠. 자, 수민아, 385번은 왜 가장 어렵다는 문제 난이도를 줬죠? 이유가 뭐죠? 2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눠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385번은 난이도를 가장 어렵다고 줬어요. 3개짜리로 준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고1 때는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를 되게 어려운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이나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은근히 좋아해요. 그리고 되게 자주 출제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야. 그냥 언제나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기본으로. 그래서 이 나눠서 푸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근데 저 나올 줄 알았는데 연습이 안 돼서 튀었어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지우야. 거의 나올 게 상당히 준비가 돼 있어야지. 거의 평균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385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복습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재밌게. 여기 2차 분식 하면 뭐 강의할 것도 없어요 이제 뒤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빨리빨리 복습하는 거죠. 실수가 되는 조건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k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1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죠. 실수가 되도록 하려면. 일단은 항상 성립하려면 k가 음수일 때는 불가능하죠? 그죠? k가 음수일 때는 불가능하고 나눠지죠? k가 양수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성립한다. 맞죠? 등호도 들어갔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고 두 번째 k가 0일 때는 항상 성립합니다. k 0일 때 항상 성립해요. 0, 0, 0, 0 죽겠지. k 0일 때 x 제곱인데 k 제곱수 그런 거 기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뭐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죠. k 0일 때도 된다. k 음수일 때는 존재할 수가 없죠.
K가 음수일 때는 항상 성립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이게 위로 블록이니까 무조건 내려오지. 어때 다 불가능하죠. 이 두 개를 합치면 답이 나오겠죠. 정수 몇 개 나오냐 이거? 합치면 몇 개 나오냐? 수민아 풀었어? 왜 놀고 있죠? 이거 날먹하려고 하는 건가요? 선생님 풀어주기만 하면서 날먹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K로 묶으니까 0부터 다까지인데 0보다 커야 되니까 0하고 4 들어가는데 0이 들어가면 안 되네. 0보다 커야 되니까 공통된 범위 찾으면 0부터 K는 4까지. 여기서 들어가잖아. 0이 들어가는 합치면 얘네. 그래서 정수 K 개수는 몇 개가 된다? 5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이런 문제죠. 자, 여기 문제 많이 풀어줬는데 당연히 잘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틀리시면 안 돼요. 당연히 잘 풀어야 되고요. 풀면 혼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운동식이 해를 가질 조건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386번, 특수한 경우죠? 2차 운동식의 해가 1개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1개다. 그럼 이거는 접해야지 나오죠? 접해야지 1개가 되죠? 1개가 딱 나오려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접하면서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일 때 정확하게 1개 나오죠. 항상 이제 그래프 모양이 떠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될 때만 해가 1개뿐이니까 이때는 판별식이 뭐라고 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죠.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면 제 K 값이 나오겠죠. 0 집어넣어서 풀면은 5-K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K-는 0이니까 다시 K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면서 즐겁게 근과 계배 관계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4K 합은 14네. 여기까지만 구해도 여기까지만 구해도 되죠? 합은? 더 이상 갈 것도 없죠? 근각이 쓸 거니까 상수항은 나오긴 하겠지만 25 더하기 8에서 33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합은 끝났죠? 합은 근각의 생리 통해서 14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풀어봤는데 388번 하나 풀어보세요. 시간을 주겠습니다. 388번. 이런 정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학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보자마자 푸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수준들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등급이 좀 나와요. 어려운 거는 보자마자 못 풀죠. 어떻게 보자마자 풀겠냐. 근데 이렇게 복습할 때 기본적으로 다뤄주는 문제들은 학교 시험장에서 거의 보자마자 깊게 생각하지 않고 풀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조금 이제 더 풀 수가 있는 거죠. 배를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우리 소희야, A-1이 양수가 되면 해를 갖습니까? 무조건 같죠? 왜냐면 양수가 되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무조건 0보다 커지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A-3 양수를 가지면 무조건 해를 갖는다. 왜냐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큰 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또 나누죠. A-0일 때. 이때는 해를 가지나요? A가 1일 때. 가지냐? 우리 수민아? 안 가져요? 확실해요? 여기 넣어볼까요? 그럼 4x 플러스 2가 0. 이거 1차 부등식 아닌가요? 해 안 가져요, 이거? 그런가요? 그럼 안 가지겠네요? 문제는 2차 부등.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등식이라고 했으면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2차만 딱 빼가지고 뭐라고 낼 수 있는 거죠? 수민아? 부등식. 그러면 얘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요. 이게 말싸움인데 이게 지금 2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빠졌는데 만약에 앞에서 2차 빼고 부등식이라고 했었으면 약삽하게 되면 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학교 선생님들 약삽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면 아마 부등식 그거 낼 거야.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수민아. 그렇지? 보통 약삽한 거 좋아하잖아. 2차 빼고 아마 부등식이라도 아마 내용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장난들을 좀 조심하셔가지고 이게 2차 부등식이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할 때 또 틀리면 또 혈압 오릅니다. 나왔을 때. 이거 뭐 말장난 때문에. 그죠? 이런 거 틀리면 빡돌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2차 부등식이니까 얘가 안 돼요. 수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A-이 음수일 때 해를 가지려면 이게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0보다 커야지만 해를 가지죠. 안 그러면 못 올라오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안 되잖아.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나중에 합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맨날 나누고 있어요. 지금 나누기. 야, 벌써 나눌 것 같죠? 벌써 나누는 거 왠지 나올 것 같지 않냐? 벌써 나온 것 같죠? 응? 아니야? 뭐 나올 확률이 내가 때 거의 100%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이번 시험 범위 안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본다, 난 개인적으로. 뭔가 되게 돼 있어요. 안 나누고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리지 마시고, 판별식 쓰면, 나름대로, 짝수 판별 쓸까?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a-제다가 2a 곱해서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4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도가 바뀌면서 인수분해가 되면서 결론은 x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얘가 몇이냐? 얘가 a가 a보다 작다 아닌가? a보다 작으면 동된 범위가 여기죠? 그럼 얘 다 들어가지. a가 뭐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는 다 넣어야 되죠?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좀 썰렁한데 답은 마이너스 1부터 x는 1까지 또는 1보다 x는 크다. 이게 이제 답입니다. 그죠? 이게 넣으면 안 되죠? 이런 거 충분히 낼만해요. 뭐 이런 거 잘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의 틀릴만한 여지도 주지 마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치 재우야? 이거 뭐 틀릴만한 여지 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틀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번 시험 때. 이런 정도 문제들을 다 말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89번에 보면 사실 이것도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함수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크다 작다를 대신 준 거죠. 맞아 안 맞아 소리야? 뭐 이거 이해 안 돼? 일단 뭐 이해 안 되면 꼭 얘기하시고요. 자, 2차 함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으시오라고 했으니까 389번은 뭐 말장난이긴 한데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아래쪽에 있다는 거는 이쪽이 더 크다는 거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거죠. 그냥 말장난이죠, 말장난. 이것도 뭐 위아래 잘못 봐가지고 선생님 이게 크다고 했는데 위에 있다는 내가 작다고 했어. 그래서 틀려갖고 오면은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럴 때 꼭 2번씩 잘 읽어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나 그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진짜 실수하면 이제 슬퍼지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여기서 나는 개인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문제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랑도 엮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다 직방이 들어가잖아. 특히 뭐가 나올 확률이 높다겠냐. 만약에 문제를 만든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특정한 점을 지나가면서 미지수가 양수일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야. 여기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내가 문제를 바꾼 거예요. 2차 함수가 있고 여기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뭐가 있냐면 점이 있는데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때 얘가 무조건 얘보다 작아야 된다. 그때 기울기의 뭐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해 안 가능해 소리야. 그러면 뭐 이렇게 접할 때, 뭐 이렇게 갔을 때 접할 때, 뭐 이렇게 접할 때 요거는 접할 때보다 뭐 이렇게 커지면서 여기부터 작아야 되겠죠. 이런 사이가 다 된다든지.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랑 엮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접할 때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 직방하고 2차 함수하고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이 몇이다? 0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못 찾나요? 그러니까 이게 직방도 이렇게 같이 엮어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시험범위에 2차 분식도 나오고 직선의 방정식도 다 들어가잖아요. 다 엮어가지고 부동식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재밌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응용이 그냥 막 지맘대로 내요, 선생님들이. 어려운 응용이 아니에요. 기억 생각하고 계시고요. 요거는 뭐 금방 풀겠고 391번 하나 풀어보시고 잠깐 쉽시다. 391번. 자, 이렇게 되겠죠? 한쪽으로 다 넘기게 되면 일단 두 개로 나눠지겠죠? 양수거나 0일 때 항상 혼합할 수 있죠. 음수일 때는 뭐 답이 없고요.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성립하냐 안 성립하냐? 수민아. 성립하죠? 이때도 항상 성립해요. 왜냐면 이게 0x 제곱 마이너스 0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가 돼서 이때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일 때도 꼭 넣으셔야 돼요. 뭐 2차 함수 그래프라고 한 적이 없어서 넣어야 됩니다.
이때는 언제만 되죠? 항상 혼합하려면 판별식이 뭐가 되는 되죠? 0보다 작아야지만 항상 위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통된 범위 찾고 여기 합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쓰면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4.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고 공통된 범위 마이너스보다 크다. 공통된 범위고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네. 답은 그래서 k의 최대값은 1,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1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연립이차 분식 조금 가볍게 하고 우리 모의고사 문제들 이렇게 좀 풀어주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나머지 시간들은. 그리고 이제 숙제는 얘 다 풀고 이제 다른 것도 하나 더 줄 거예요. 아까 수민이는 먼저 와서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먼저 줬는데 수민이만 주면 또 수민이가 되게 슬퍼할 거 아니야. 아, 왜 차별하냐, 그죠? 자, 연립이차 분식밖에 안 남았죠? 뭐 거의 다 했네요. 연립이차 공식 문제에서 뭐 조금 어려운 게 있나요? 제일 어려운 거 하나 풀어봅시다. 396번. 이것도 좀 민망하니까 제일 어려운 걸로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뭐 2차 분식 풀어가지고 공통된 범위 찾는 거니까 쉬운 것들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게 이제 나오네. 얘는 1차 분식이고 얘가 2차 분식인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두 개만 존재한다. 정수 x가 두 개 존재.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도 요즘 뭐 충분히 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친구는 뭐 농구? 농구하다 나중에? 동생이 캐치볼 하다가 동생이 잘못 던져가지고 팔 먹고 굴절했어요. 야 진짜 뭐 기침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 팔을 다쳐가지고. 자 396번 정수 x가 두 개 존재한다. 요거 뭐 여러분 풀면 되겠죠? 요거는 풀면은 2x-2가 되겠고 x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면 x가 되겠고요. 넘어가면 3보다 크다. 두 번째 거 넘기면 2차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a는 0보다 작거나 보통 2차 공식은 다 인수분해가 되죠? 웬만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x-2a, x-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3보다 크다가 먼저 나왔는데 정수해가 두 개가 존재해야 되니까 3보다 크다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1부터 2a까지인데 뭐 2a가 더 작았어. 2a부터 1까지야. 2a부터 1까지 가리면 당연하지만 해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1보다 2a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1부터 2a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다도 들어가야 되겠고 5도 들어가는데 6은 들어가면 안 되죠. 요렇게 여기가 2a가 돼야 되겠죠. 1부터 2a까지. 여기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5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2a가 5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죠 2a가 5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5가 돼도 두 개인데 6이 되면은 3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이제 2로 나눠주면 답은 2분의 5보다 크다 같고 3보다는 작다. 그게 답이죠.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거꾸로 물어보면서 뭐 정수 몇 개 있냐, 이렇게. 뭐 소리 들려요? 여기 있어? 마이크야. 홈매트. 굉장하십시오. 우리의 피는 소중합니다. 그죠? 우리의 피는 소중하니까. 자, 이렇게, 이런 거, 틀리지 마시고요. 활용은 사실 뭐 잘 나옵니까? 활용은 뭐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2차 방정식 활용은 솔직히 말해서 활용 안 내도 낼 게 많아요. 자, 근데 뭐 둔각삼각형 되도록 하는 거, 뭐 식만 하나 세우고 넘어갑시다. 자, 삼각형 결정 조건이 있으니까 삼각형 결정 조건 때문에 식 하나 나오죠? 397번에서 이제 x-3, x 플러스 3이면 첫 번째 이제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보다 커야 되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는 크다. 이게 이제 둔각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더 커야 돼. 삼각형 결정 조건. 뭐 이런 연립 2차 부등식이 되겠죠. 연립 부등식. 삼각형 결정 조건 까먹지 마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그 실근의 부호, 뭐 근의 분리 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학교에서 안 배웠다고 하니까 나올 확률은 몇 프로에 가깝다? 0%에 가까운데 그래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것들 좀 가지고 오세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마칠 테니까 우리 수민이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기 때문에 힌트를 꼭 갖고 오시고 학교 가는 거 제가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대표로 뭐 우리 수민 갖고 올래? 되냐? 그럼 내가 이제 확인해 보고 각각 여러분들 프린트 확인해 보고 정말로 안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혹시 조금이 나왔다면 가르쳐야 되겠죠? 슬프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유형 8번과 9번에 일단 넘어갈게요. 왜냐면 안 나오는 게 높으니까 아직까지. 자, 이렇게 되면 슬프지만 2차 방정식 부분이 다 끝난 거죠. 2차 방정식 부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1등급 완성 문제까지 재밌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풀어보시고요. 안 되는 것도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너무 빨리빨리 또 심심하니까 모의고사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몇 개를 풀어줄게요. 이번 시험 범위 들어가는 문제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풀어야 될 것 같다라는 문제들이 뭐 있을까요? 이수분해, 나무 떨어진다, 옥소수, 이차함수, 체레티 해소.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일단 20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21번 문제 20번, 21번들은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 다음에 27번, 그 다음에 27번도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그 다음에 30번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30번도. 그래서 그 중에서 20번부터 하나 풀어주도록 할게요. 20번 풀어보시고 20번은 일단 어느 단원 문제냐면 20번은 문제를 좀 써줄게요. 없는 친구도 있으니까 일단 3차 방정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 영역 문제가 되겠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빼기 1의 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 a 마이너스 3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4a는 0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에 서로 다른 세 시근을 줍니다. 서로 다른 세 시근을 주면서 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문제에서 알파랑 감마랑 곱했을 때 몇이다?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3차 방정식 중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로 푸는 문제죠? 우리 소희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에 관해서 접근하는 문제가 기본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근과 계수를 썼겠죠? 아마. 그렇지. 뭐 안 쓴 사람 있어요? 혹시? 우리 수민아 이거 풀었냐? 맞았어? 안 풀었어요? 우리 재훈이 이거 풀었던 것 같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럼 잘 풀었네요. 일단은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뭐가 되죠? 맞불마니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되겠고요. 두 개씩 곱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맞불이니까 요거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가 나오겠고요.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는 맞불마니까 마이너스 4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20번씩 풀어주고 하나씩 넣어서 2개 정도만 풀어줄게요. 여기서 이제 뭘 쓸 수가 있냐면 알파 감마의 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걸 통해서 여기 알파 감마가 마4로 없어져요. 그럼 이제 뭐만 남죠? 마이너스 4 베타가 남으면서 이게 마이너스 4a니까 약분되면서 베타하고 a랑 같다라는 식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베타 대신에 우리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a를 집어넣을 거예요. 베타 대신에 a를 위에다 집어넣을 거고요. 알파 감마 대신에 마이너스 4도 집어넣을 거예요. 다 한번 넣어볼게요. 첫 번째과 두 번째 식이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 베타 대신에 a가 들어가면 알파 플러스 감마에다가 a를 더했는데 이게 뭐다?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라고 있으니까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알파 감마가 a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알파 감마가 a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얘가 다 a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4잖아. 알파 감마는 마이너스 4니까 얘가 a니까 a에 알파 플러스 감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4예요.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이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만 남겨놓기 위해서 얘를 소거시킬 수 있는데 여기 있어요. 자동적으로 집어넣게 되면 소거가 된다 안 된다? 다 되죠. 알파 감마도 곧바로 소거가 됩니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돼요. A에 A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가 되면서 A 세제곱 나오고요. 넘어가면 플러스 A제곱 되겠고요.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오냐면 3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뭐를 집어넣으면 0이 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 더하기 1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0이 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씁니다. 3차 방정식. 인수분해도 돼요. 마이너스 1, 0. 그러면 0. 마사 4, 0. 그래서 요게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1하고 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나옵니다. 맞췄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A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A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뭐 나오죠? 2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도 될 수 있죠? 마이너스 2. 총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옵니다. 총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요 3개를 다 대입해 봐서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구한 다음에 요거를 따르는지를 봐야 돼요. 다 하나씩 해봐야 돼요. 첫 번째, 뭐 이거 지울게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요거. 당연히 베타는 뭐가 되는 거죠? 베타는 얘랑 똑같으니까 베타도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누구만 구하면 되냐면 알파, 감마만 구하면 되는데 알파, 감마는 일단 집어넣으시면 나와요. 왜냐면 알파, 감마 곱이 마이너스 4죠. 알파, 감마 합은 여기다 넣으면 나와요. 알파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1의 제곱에서 1 빼니까 0이 되겠고요. 알파, 감마는 마 4가 되겠죠. 원래부터 주어졌으니까. 요거는 합과 곱을 아니까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얘로 해를 가지면 t제곱 마뿔이니까 마이너스 4는 0이고 요거의 근이 알파, 감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가 나오죠. 그럼 당연하겠지만 알파가 더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뿔마 2가 나오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베타가 2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근이 두 개 나오죠? t 마이너스 t 플러스 2 해가지고 여기 이제 두 분의 근인데 곱은 주어졌고 합은 0이니까 근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맞는지 보는 거지. 알파, 베타, 감마 순으로 나오나요? 아 이게 감마죠? 베타가 아니라 감마였죠. 미안해. 그럼 이거는 알파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베타고 그 다음에 감마 성립하나요? 안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은 통과가 됩니다.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해요. 구해보면 자, 두 번째로 누굴 구할 거냐? A가 2일 때 A가 2일 때도 뭐 마이너스 2부터 할까? 마이너스 2부터 한번 할까? 그럼 당연했지만 베타도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면은 알파, 감마는 몇이 되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겠고요.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니까 또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그러면 t제곱 마뿔이니까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1이 돼가지고 근이 마이너스 1과 4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제일 작아야 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마가 4가 돼야 되는데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알파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알파보다 베타가 더 작아요.
지금 알파, 베타, 감마 수로 가는데 알파보다 베타가 더 작아서 얘는 안 돼요.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는 알파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베타하고 감마인데 알파는 마이너스인데 베타가 마이너스야. 더 작아. 그래서 얘가 탈락이에요. 마이너스인데 탈락. 아쉽지만 이제 세 번째 누가 남죠? 이제 A가 2일 때 A가 2일 때가 남습니다. 얘죠. A가 2일 때. A가 2가 되면 당연하지만 베타도 2가 되겠죠? 또 집어넣는 거죠. 일단 넣으면은 알파 감마는 3이 되겠고 알파 감마 곱은 마이너스 4니까 또 2차 방정식 만들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알파는 더 제일 작은 거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는 감마는 4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정말로 얘가 제일 작아요. 일단 베타예요. 일단 감마예요. 근데 따릅니다. 얘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이 두 개만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돼서 1이라는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기본 포맷은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쓴 거고요. 이거를 주문을 통해서 이러한 방정식 알파 감마 A가 남았는데 다 소거시킬 수가 있어요. 다 소거시켜서 A로만 나올 수 있게 하고 A 나온 것들 통해서 다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보면서 요거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당히 귀찮은 문제예요. 귀찮은 문제예요. 나도 처음에 여기까지 구했거든요. 더 했더니 답이 없어요. 뭐가 날라다니네. 답이 없어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답이 없네. 이것도 뭐가 안 되나 보다. 무조건 만족하나 보다. 다 해봐야 되나?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풀었나요? 우리 재훈은 이렇게 풀었어? 기억이 안 난다. 우리 승민은 어디까지 갔었냐? 기억이 안 나니? A 3개 나온 거 뒤로 박았어요? 해보지. 여기까지 했었으면 뭐 그래도 많이 왔는데. 응? 다 해보기가 다 해보기가 다 해봐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번 시험범위랑 연관이 되긴 하는데 조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고 잠깐 쉽시다. 개인적으로 이제 시험범위 들어가는 것 중에서 또 이제 어떤 문제가 하나가 있냐면 21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번. 다음 시간에 30분도 한번 풀어볼게요. 21번 문제. 맞은 사람 있나요? 21번? 21번 문제 한번 써줄까요? 21번 맞은 사람 있어요? 찍어서 맞췄다. 자, 일단 여기는 어떤 개념들이 좀 들어가는지 좀 볼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21번은 최고창 fx가 2차 함수인데 fx가 2차 함수인데 2x 제곱으로 시작한대. 이렇게 시작하면서 간대. 그 다음에 gx도 2차 함수인데 최고창이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작한대. 이렇게 간대. 이게 처음에 이제 준 거죠. 그다음에 가족권부터 이제 보면 가족권에서 뭐라고 했냐면 y는 fx 그래프와 y는 x와 원점이 아닌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y는 gx와 y는 x가 어디서 만난다? 한 점 P 여기서 만난 한 점 P에서 만난다. 한 점 P에서 만난다. 자, 다조건은 요 P의 X좌표와 P의 X좌표는 P의 X좌표 얘를 P의 X좌표를 X1이라고 하고
QX 좌표를 뭐 X2라고 할게요. 그럼 X1의 좌표가 X2보다 작대요. 이때 OP하고 PQ가 같다라는 거를 준 거죠. 자, 여기까지가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다면. 근데 마지막이 뭐냐? fx랑 gx를 더하면 2차 함수인데 얘가 해가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2차 공식이 나온 거야. 여기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px 좌표. 이 x1. 이 x1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2차 분식으로 이제 끝마침을 시킨 거죠. 그래 안 그래 소희야? 이게 2차 분식 아닌가요? 오늘 배웠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그림상으로 보면 내가 이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원점이 있고 그냥 오른쪽에 다 그릴게요. 그림을 대충 그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항상 어려운 문제들을 그림을 안 그리고 파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y는 x를 그려요. 원점이 있겠죠.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PQ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만났어요. 이게 y는 fx예요. PQ에서. 그리고 이제 gx도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그 접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다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Q에서 접했어요. 위로 볼록이겠죠. 대충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기서 되게 크리티컬한 힌트를 주는데 얘가 되게 크리티컬한 힌트예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한 직선 위에 있거든요. 지금 y라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데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디랑 어디 길이가 같다고 했냐면 이 OP 길이라고 PQ 길이가 같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 내렸을 때 여기 내렸을 때 이게 지금 1대1이라는 얘기는 요 길이도 1대1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다 알겠지만 이 길이가 1대1이라는 얘기는 수직으로 내리면 이게 다 닮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P의 X 좌표를 이제 X1, X2라고 했는데 내가 바꿀게요.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만약에 내가 알파, 베타라고 놔두면 이게 지금 이게 알파, 베타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게 1대1이니까 이게 이 알파가 얘가 2배가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걸 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대1이라고 준 게 닮음 때문에 이 두 개의 x좌표가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 거예요. 지금 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지금?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가 여기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대1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x좌표가 2배 된다는 걸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도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봐봐. 우리가 얘네 둘이를 연방을 때리면 그러니까 fx에서 뭐를 빼면 fx에서 내가 만약에 x를 뺐어. 그러면 그 근은 알파랑 2알파가 되고 최고차항이 2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차항이 2일 수밖에 없어. 왜냐? 이게 2차항이니까. 2배에다가 x-알파에다가 x-2알파가 된다는 거 있거든요. 베타가 2알파.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fx 빼기 x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림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점 P를 만난다. 이건 접한다는 거죠.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x-x가
좀 면방시키면 한쪽 넘길게요. 요건 최고창 마이너스고 P에서 만나죠. 알파예요. 마이너스 알파에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준 게 이렇게 식으로 바뀌어요. 지금 만나는 거니까 한쪽 다 넘겨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 되게 많이 씁니다. 이번 시험에도 이런 개념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한 85%는 푼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 fx 더하기 gx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fx는 얘만 넘기면 돼요. gx는 얘만 넘기면 돼요. 맞아, 맞아. 넘기면 되죠? 그러니까 fx는 얘만 넘기면 fx는 여기다가 플러스 x인 거예요. gx도 얘만 넘기면 돼요. 플러스 x인 거예요. 얘네 둘이 이제 더해서 0보다 들어갔다. 2차 분식으로 가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 이제 좀 지울게요. 이제 다 알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게 다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게 눈으로 직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상황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천재니까 안 그려도 다 들어와요. 알아서 하세요. 저 천재니까 안 그려도 된다. 근데 뭐 그런 애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아직 내가 천재를 못 가르쳐 봤나 봐요. 형준아, 너가 천재가 돼줄래? 어떻게? 특징에는 대부분 내가 가르쳤던 애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fx 더하기 gx는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이제 더하는 거니까 2배에 요거 정리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알파 x 플러스 2알파 제곱 플러스 x가 되겠고요. 더하기 또 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더해져야겠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x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요. 그럼 뭐가 남죠? x제곱이 남겠죠 일단. 맞죠? 더했지만 마이너스니까 날라가요. 그 다음에 1차항 계수 여기서 마이너스 6알파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2알파가 나와요. 여기서 플러스 몇 x가 나와? 플러스 2x가 나와요. 플러스 2x 나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알파에다가 1을 더했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2알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상수항은 4알파 제곱에서 알파 제곱 빼니까 3알파 제곱이 나와요. 계산만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거죠. 2차 분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죠? 우리 재호야?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 하루 왼종일 한 거예요, 이거는. 얘가 항상 성립할 부등식이 되는 거. 2차 분식 되려면 위에 붕 떠 있거나 접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끝나요. 짝집하면 있으면 2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지금 알파 값 구하는 겁니다. 알파 최대값. x1이니까 알파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예요. 자, 2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3알파 제곱을 뺀 거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끝입니다. 그럼 4알파 제곱에서 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서 2차 분식 문제가 나왔어요. 알파에 대한. 하지만 근의 공식을 쓰게 되는 문제가 나왔죠. 오랜만이죠? 근이. 그래서 두 근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큰 근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아래로 블럭이면서 근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알파 1 나오고 알파 2 나온다고 치면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알파 1부터 알파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근의 공식 썼을 때 큰 근 찾으시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쓰면 알파 값이 나오죠. 짝수 근의 공식 쓰니까 마이너스 2니까 2 오겠고 1마 루트 2의 제곱 4 빼기 1이 되겠죠. 큰 근이니까 답은 2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2차 부등식을 썼고요. 이제 그 전까지는 뭘 썼다고 봐야 되죠? 2차 함수와 뭐 관계들에 대해서 많이 썼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알파 2알파로 간다. 찾았습니까? 네, 수민이? 맞았어요? 잘 맞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2차 부등식까지 엮어서 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